안녕하세요. 떡제조 기능사 수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떡이 갈라지는 이유, 그 다음에 떡이 젖어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은 제가 위에 아이택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영상은 백편, 그 다음에 콩설기, 그리고 삼색설기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잎반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겸 송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질문을 제가 유심히 본 결과 송편이 과연 어느 정도가 물이 들어가야 잎반죽이 완성이 된 건지, 어느 정도의 질감에서 맞다고 제가 느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선생님 말대로 약간 물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송편 이렇게 만들 때마다 물을 조금씩 묻혀서 했더니 오히려 반죽이 그 겉면만 찐득해지는 느낌이 들 뿐 안에까지 송편 그 반죽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그래서 반죽 송편 만들 때마다 자꾸 터지기도 하고 둥글리게 하면서 콩이 막 튕겨 나오기도 하고 반이 뚝 갈라지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편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는 계세요. 잎반죽을 한다. 자, 잎반죽을 한다 당연히 알지. 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는 게 바로 잎반죽이잖아.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쌀가루를 받았을 때 하는 액션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쌀가루에 대해서 마다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셔야 된다는 거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잡아 볼게요. 시험장에서 쌀가루를 제공을 받았을 때 쌀가루가 미지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소금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개어서 넣는다고 해도 잎반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반대로 냉동실에서 방금 나온 듯한 쌀가루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건더기가 막 이렇게 몇 개가 보인다거나 딱 손을 넣었을 때 너무 차가워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금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개어서 넣는 순간 이 쌀가루의 그 찬 기운 때문에 그 뜨거운 물이 실제 뜨거운 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의 온도로 이 쌀가루가 그렇게 느껴요. 쌀가루 입장에서는 잎반죽이 아니라 날반죽처럼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날반죽이랑 잎반죽이랑 그렇게 반죽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 방앗간에서는 잎반죽을 선호하시는 방앗간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찬물 넣어서 오랫동안 치대서 더 쫀득하게 만들 거야 하는 방앗간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날반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송편이 나온다거나 맛없는 송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지 뭐가 다르다면 손으로 치대야 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잎반죽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조금만 치대도 반죽처럼 될 수 있고, 저희가 벌려서 뭐 이렇게 콩을 넣고 다시 모아서 모양을 만들기 편안하다면, 날반죽을 하실 경우에는요 훨씬 더 오랫동안 치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 그래도 송편 빚을 시간도 없는데 날반죽을 하시게 되면은 더 시간이 더 오래 소요가 된다는 점이 단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죽을 다 했어요. 선생님 말대로 제가 몇 티 넣어서 잎반죽을 한 것 같은데 딱 12개로 소분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보니까 비닐에 덮어놨다가 이제 12개로 소분하려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반죽이 너무 되직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자, 첫 번째, 하나씩 물에 콕콕 찍어가면서 반죽을 다시 하면서 송편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죠.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내가 물량을 조금씩 추가하기 때문에 엄청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을 계속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물을 조금 이제 그만 이라는 걸 한 개 한 개마다 내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제가 송편 빚는 시간도 모자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하나 물 맞추는데 하나하나 내가 맞는지 볼
그때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송편을 찜기에 올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전체 반죽에다가 또 한 번 밑반죽을 해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다시 올리세요. 올린 다음에 물을 더 추가하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절대 물을 한 번에 막 1T 이렇게 넣으시면 큰일 나요. 진짜 미량 조금씩만 뜨거운 물을 예를 들어서 작은 술로 물을 퍼서도 2분의 1씩만 넣어 가시면서 반죽을 하셔야 돼요. 장점, 빨리 반죽이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물이 들어가겠죠. 단점, 여러분들이 실수로 물을 많이 넣는 순간 그 반죽은 이제 못 쓰게 돼요. 실격 처리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반죽의 물량을 조금씩 넣어서 완벽하게 조금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면 뜨거운 물을 반 작은 술씩 넣는 그 방법으로 가시고요.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그렇게 하기엔 내가 실격의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면 그냥 물을 조금씩 묻히면서 하나씩 반죽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초반에 물을 잘 잡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초반에만 물을 잘 잡아주시면 사실 뒷단에 이거 더 추가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날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반죽 뭐냐면 찬반죽이겠죠. 우리가 그냥 맵쌀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냥 적당하게 한번 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티 정도 넣을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한 3티 정도만 넣어 볼게요. 날반죽은 정말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3티 넣고 추가로 계속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알이 떨어지면서 하나로 뭉쳐지기까지 어깨 힘과 팔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날반죽으로 하시게 되면은 감점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반죽이 이렇게 뚝뚝 끊기면 완성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숙성을 거치면 괜찮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숙성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밑반죽을 했는데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 저렇게 반죽이 약간 투명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하나로 잘 안 뭉쳐진 것 같다라고 해서 물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시게 되면 나중에 엄청 지른 반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적당히 뭉쳐진다 싶으면 물을 추가하실 때 조금씩만 더 추가하셔서 하나로 뭉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숙성을 거쳤어요. 그냥 한번 보실게요. 얘가 아까 저희가 날반죽 찬물로 했던 아이고요. 얘가 입반죽 따뜻한 물로 팔팔 끓는 물을 바로 투입했던 반죽이에요. 약 15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 진짜 송편 할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반죽은 보통 이런 형태일 겁니다. 날반죽을 한 것 같은 형태. 이런 형태여서 우리가 물을 더 추가하신 걸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둥글리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날반죽도. 어머나 결도 좋고 막 그렇게 이렇게 되직한 느낌 없어요. 촉촉해요. 만질 때에도. 그런데 문제는 벌렸을 때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누르기만 했을 뿐인데 옆이 쩍쩍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날반죽 형태로 여러분이 익반죽을 잘못하신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모자르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을 찍게 되죠. 분명히 촉촉한데 물을 더 찍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물을 딱 찍어서 계속 손에서 주물주물 합니다. 그리고 넓혔는데 또 이래. 그래서 또 물을 더 추가하게 되죠. 물을 조금 뽕당. 많이도 안 넣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씩 넣어서 계속 쪼물쪼물합니다. 어느 순간 계속 갈라지는 나를 발견해요. 이 갈라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을 어느 분은 좀 많이 넣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끄덩미끄덩하게 퍼질 뿐 저희가 반죽 자체가 결이 고와진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퍼뜨렸을 때 안 찌그러뜨리려면 최대한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을 많이 넣어서 예쁘게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찌고 나면 퍼짐 정도가 얘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퍼짐 정도가 엄청 나요. 근데 이렇게 퍼짐 정도가 엄청 난 아이를
또 우리가 레시피대로 한다고 찬물에다 퐁당 담갔다 꺼내는 순간 아이가 축축 늘어지는 약간 피만두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날반죽으로 나중에 내가 먹기 위해서 만든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치대 주셔야 돼요. 지금도 막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요. 똑똑 이렇게 엄청. 그래서 이런 반죽이 지금 현재 날반죽인 겁니다. 그래서 물을 추가한 거와 물을 추가하지 않은 걸 구분해 보시면 당연히 물을 추가한 게 더 결이 고와지기는 했어요. 그죠? 안 추가한 거, 여기는 추가한 거.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결이 쩍쩍 갈라지고 있죠.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이제 입반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반죽을 어느 정도 뗐어요. 떼서 둥글리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까 쩍쩍 갈라지던 아이와 촉촉한 정도는 사실 비슷해요. 여기서 초반에 꺼냈을 때와 여기서 꺼냈을 때 이 손에서의 감촉은 촉촉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반죽이 잘 된 아이는 웬만해서 옆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콩을 넣고 이렇게 오므리죠. 그리고 공기를 빼고 다시 동글리기를 한 다음에 송편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이거는 제 실기체 119페이지랑 120페이지를 보시면 상세 컷으로 엄청나게 제가 넣었거든요. 어떻게 피를 펼치는지, 어떻게 콩을 넣는지, 어떻게 모양을 잡아야 되는지는 제 실기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장에 가시면 보시는 어떤 한 문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구를 보자마자 이거는 어떤 실기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이게 왜 나타나지? 라고 하는 문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송편 부분에서. 그게 뭐냐면 피와 콩의 비율을 3대1로 하십시오 라는 그 글을 봐요. 물론 그냥 평범하게 연습하실 때는 그 문구가 어떤 뜻인지 바로 캐치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 문구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황해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송편을 12개로 나눌 때 저희가 200g 쌀가루를 200g의 쌀가루를 주죠. 거기에 물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 총 그램 수를 잰 다음에 여기서 12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200g에서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 그램 수에서 12로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면 보통 저희가 대략적으로 19g에서 22g 사이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21이라고 치고 피가 21g일 때 콩의 무게를 7g 정도는 넣어라라는 뜻입니다. 얘가 3, 콩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21이면 콩이 7, 7이면 보통 콩이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램 수는 보통 6, 7g 정도면 6개에서 8개 정도의 콩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다 찌고 나서 송편을 찬물에 한번 담갔다 꺼내서 저희가 참기름을 바르잖아요. 이때 너무 그 찬물에 오래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오래 담가 놓으시면 안 그래도 익어서 나온 아이잖아요. 축축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물에 너무 오래 담가지면 많이 젖기도 하고 꺼내가지고 만졌을 때에도 쉽게 물컹물컹 거려지는 제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넣을 때 꺼낼 때도 조금 빠르게 손을 놀려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시켜가지고 제출대에다가 바로 넣어서 참기름 잘 발라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편, 입반죽을 잘해야 되는데 입반죽이라 하면 우리가 뜨거운 물을 갖다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입반죽이 되는 건 아니다. 쌀가루의 상태를 보고 내가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콸콸 쏟게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진짜로 해동 시간이 한 10분이라도 필요한 아이인지 쌀가루의 상태를 보고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입반죽을 잘 하시는 것이 이 세트, 쇠머리 찰떡이랑 송편 세트를 하실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송편의 반죽을 좀 잘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걸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돌렸을 때 옆면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돼야만 입 반죽이 잘 됐다 라고 표현이 된다 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면 좋은지, 내가 초보일 때와 아니면 내가 그냥 뜨거운 물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반죽을 넣을 때 주의사항 각각 장단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소분을 할 때 200g에서 12개가 아닌 총 g수에서 12개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양 잡기는 제 실기책 119페이지, 120페이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찬물에 담갔다 빼서 참기름을 넣을 때 저희가 너무 찬물에 오랫동안 그 반죽이 익지 않게 하는 게 좋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